맨 처음은 뭐예요? 비참여자, 그 다음에 방관자, 무대관리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놀이자, 그 다음에 놀이지도자, 놀이 리더라고도 나와요. 선생님들 놀이지도자, 감독자, 교수자. 감독자, 교수자는 한꺼번에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죠?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존슨 크리스티 야키는 맥락을 보세요. 맨 위에 있는 비참여자하고 감독자, 교수자는 유아의 놀이를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참여자와 그 다음에 감독자, 교수자는 유아의 놀이를 방해한다. 그렇게 꽉 못 박았고, 비참여자라는 건 유아들이 놀이할 때 교사 딴 데 가서 서류 같은 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비참여자고, 방관자는 응시를 해주는 거죠. 응시. 방관자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 응시. 교사 응시만 하더라도 유아들의 놀이가 지속된다라고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방관자는 응시해주는 사람, 유아의 놀이 정보를 관찰하거나 교사의 승인과 격려를 받아서 유아들의 놀이가 지속될 수 있어요. 무대관리자는 뭔지 아시죠? 환경을 구성해주는 거,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소품, 그 다음에 공동놀이자. 교사는 최소한의 파트너 역할을 한다 소리니까, 최소한의 파트너 역할이니까 주도적인 역할은 유아가 해주는 거죠. 유아가 하고, 주도적이지 않은 역할을 해주는 거, 이거를 공동놀이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놀이지도자는 조금 더 주도권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근데 놀이지도자를 설명할 때 어떤 경우는 그 놀이에 참여해서 주도권을 갖는 것도 놀이지도자고, 제안하는 것도 놀이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적 중재 해주는 것도 놀이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적 중재, 외적 중재가 놀이지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시작하기 좀 어려울 때 교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놀이 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외적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역할을 하나를 맡아서, 주도권이 있는 역할이죠. 역할을 맡아서 놀이를 시작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감독자, 교수자 같은 경우는 놀이를 방해한다고 하니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다 외우세요. 선생님 당연히. 2번을 보세요. 위에 놀이에서 주로 나타나는 교사의 개인 유형을 한 가지 쓰고 그 특징을 쓰세요 라고 하는데, 위에 놀이 교사는 별로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 중에서도 엄마 역할도 아니고 아기의 손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아주 작은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사는 뭐 하고 있어요? 공동놀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특징을 쓰시오라고 해서 저는 약간 사례도 좀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례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교사가 손님의 자녀 역할을 맡은 것과 같이 해서 사례를 좀 썼고요. 극놀이에서 주로 손님이나 스킵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을 맡고, 중요한 역할은 유아가 맡도록 하여서 놀이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메모할 거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 주로 손님이나 스킵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 혹은 주로 손님이나 스킵과 같은, 여기다가 메모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안을 쓰실 때 그냥 이렇게 일반화시켜서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놀이에 참여하여 최소한의 역할을 맡고 중요한 역할은 유아에게 맡기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일반화되게 쓰시는데, 제 생각에는 생각이 나면, 항상 100% 그렇진 않다라고는 하지만 생각이 나면 이렇게 제가 네모해드린 구체적인 거 쓰면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뒤에가 조금 틀리더라도 맞게 해줘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쓰면 뒤에 용어가 약간 부정확하더라도, 약간 허접해도, 그죠? 답안이 허접해도 사례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은 맞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사례를 앞에 그 예 있죠. 예 같은 거를 대표적인 예 몇 가지 있잖아요. 선생님들. 대표적인 예를 좀 쓰고 와 같은 라고 쓰고, 이렇게 되면은 물론 사례를 쓰면은 어느 정도 좀 못 써도 맞게 해주는 것도 있고, 사례를 쓰다 보면은 내가 또 사고가 좀 정돈돼요. 그래,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례를 다 포괄하는 한마디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고가 좀 더 정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정의를 써본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선택 활동을 마치고 교사가 정리하는 시간을 알렸어요. 역할놀이 영역에서 소품을 정리하다가 싫어 안 가라며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러니까 자유선택 활동 시간이 끝났는데 그걸 거부하는 아이네요. 그죠? 다음 과례를 볼까요? 오전 간식 시간을 마무리하고 교사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임을 알렸다. 간식을 먹고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싫어 안 해 라고 하면 우유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요. 반항하고 있어요. 다음 과례, 개별 그림 그리기가 끝나고 발표 시간이 되었다고 알렸더니 아니야 안 해 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스폰지를 또래들에게 던졌다 라고 하니까, 이 중에서 가장 사실은 최우선적으로 지도해야 될 거는 디귿이네요. 그죠? 디귿이니까 다른 유아를 다치게 할 수 있다라든가 다른 유아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A의 밑줄을 친 기업과 관련하여서 포스텔릭의 갈등 중재 모델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을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교사의 발문을 써보세요 라고 해서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좀 비슷하게 나와져 있었었는데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일단 갈등 중재 모델에서는 첫 번째는 중재 과정 시작하기, 두 번째는 유아의 관점을 분명히 하기. 중재 과정 시작하기는 무슨 일이니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무슨 일이니, 왜 큰 소리를 냈어, 수빈이가 이래서 곤란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중재 과정 처음 시작하는 거고, 유아의 관점을 분명히 하기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게 유아의 관점을 분명히 하기고, 그 다음에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게 요약하기예요. 그죠? 요약하기. 그러니까 너는 이렇고 너는 있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났구나. 그래서 싸움의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요약하기이므로, 여기 지금 기억에 밑줄 그은 기억은 뭐예요? 두 사람 모두 의자들이 앉고 싶어 했기 때문에 친구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요약하기가 되는 거죠. 쟁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교사의 발문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대안 찾기의 발문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대안 찾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자를 함께 사유좋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용 물건인 여기 의자를 좀 넣을까요, 선생님들? 의자를 사이좋게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대안 찾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성원들이 해결책에 동의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 강화하기. 이렇게 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고 실행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번을 보세요. 다문화 교육의 개념 요소에서는 비슷한 한데 한번 볼까요? 맨 위에서는 못 쓰시면 돼요. 그 아래 보기에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 그죠? 얘는 문화 이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화 이해. 원래 외워서 쓰셔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제가 보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아래는 뭐예요? 얘는 정체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아래에서는 다양성 나오면 항상 존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양성의 친구는 존중이에요. 선생님들, 다양성의 친구 존중.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는 평등성, 아까는 뭐 공평성 이런 걸 나왔어요. 평등성, 뭐 공평성, 평등하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 게 열등하고 라는 게 없이 다 그냥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아래에서는 반편견 쓰시면 되겠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및 차별 대우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고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에 밑줄하시고, 비판적 사고,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저거는 잘못된 일이야 라고 사고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예로는 장애우에 대한 반편견을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맨 아래에서는 협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협력,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능력과 협동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일 등이 예속한다. 상호작용도 밑줄하시고 협동도 밑줄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지배문화와 피지배 문화, 그리고 중심화와 주변 문화의 서열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동등한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인디안에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이 들어와서 그 인디안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디안은 지금 아주 좁은 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배척주의 쓰시고, 배척주의, 미국의 초기에 미리 정착한 구이민자가 그다음에 새로운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배척주의인데, 구이민자, 새로운 이민자라는 것도 나라가 좀 다르잖아요. 영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프랑스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민족이 달랐다는 거, 같은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동화주의라고 쓰시고요. 동화주의, 일단 쭉 써볼까요? 동화주의, 그 아래 용광로주의, 그 다음에 문화다원주의, 그 다음 아래에서는 다문화주의.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문화주의가 제일 좋다는 거죠. 발전해가지고 지금 최종 종착한 지점이 다문화주의니까 다문화주의가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좀 선진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척주의는 서로 싫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동화주의는 보세요.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해서 소수 집단 너희들이 희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 집단 너희들이 주류 집단 잘 배워서 주류 문화를 다 배워서 합병이 되도록 해라. 그럼 우리 갈등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 집단이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문화에 합병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이런 거 당했죠. 1920년 이후에서는, 그죠? 이제 이런 어떤 동화 그런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말도 쓰지 말고, 이름도 다 창씨개명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화 만들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동화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래 보세요. 용광로주의. 용광로주의는 동아주의 같은 경우는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광로주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면은 소수 집단하고 주류 문화하고 다 섞어갖고 나중에 보면은 소수 집단하고도 좀 다르고 주류 집단하고도 다른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게 용광로주의예요. 용광로에 다 들어가면 다 녹아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용광로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특정 문화를 배제한 새로운 형태의 종합 문화를 만드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정 문화를 배제한 새로운 형태의 종합 문화라고 해서 주류 문화하고도 조금 다르면서 그다음에 소수 문화하고도 조금 다른 그런 더 그냥 새로운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용광로주의고, 그다음에 그 아래를 보세요. 문화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는 백인 주류 사이로의 동화를 추구하는 전통적 동화주의나 용광로주의를 거부하며 이민자들이 각자 고유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거를 다 유지하면서 똑같이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고 그걸 인정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자. 똑같이 우리 너는 빨간색 나는 하얀색 요거 그대로 살자라는 게 문화다원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샐러드볼이나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샐러드볼 안에서는 토마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금치 들어가니까 시금치, 계란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색색깔로 다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샐러드볼이나 오케스트라 예를 들어서 문화다원주의 설명한다. 가래 보세요.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두 번째 줄 보시면 문화적 상대성과 다원성 그리고 다양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양성.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그 바로 아래줄 보시면 차별을 극복, 이제 반편견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성 파악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중, 반편견, 그 다음에 평등성을 강조하는 거, 이게 다문화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